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네, 마침내 시즌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변호사님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반가운 분이죠. 잠시 이 치열한 프로의 세계를 떠났다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신 광노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덕분에 둘째를 잘 낳았고요. 가끔 댓글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저를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간혹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네, 회사에 오는 게 훨씬 좋다. 네, 육아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애칭 두목님으로 통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돌아오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옆에 곽 변호사님 옆에서 언제나 졸개가 되어버리는 그 남자죠. 하지만 시즌2에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종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황은 우리가 뭐 외전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입살이 보살이란 말이 있어요. 때마침 딱 오늘부로 저희가 인사 발령이 났는데 정비사업팀이 기대가 보니까 이제 1, 2팀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김철구 변호사랑 함께 박 팀장님의 또 진짜 졸개가 돼가지고. 아, 정말로요? 아, 진짜로. 네. 이 프로 하면서 그 졸개 하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네. 제가 말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 분이 같은 팀입니까? 네. 또 한 분의 추가로 나오셨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의 주인공입니다. 윤호왓 변호사. 네, 김철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의 이제 회사 생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같은 팀이라 그런가 어색해졌나요? 저희가 지난 시즌1에서는 다양한 법정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산하의 다양한 많은 변호사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즌2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와, 이 영화를 다루다니 싶을 정도의 명장 영화, 그리고 이 영화를 다루다니 싶은 망장 영화들까지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즌2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로고도 변했지만 공간도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새로운 스튜디오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다음에 아예 저희 건물의 6층의 절반을 그 유튜브 스튜디오로 만드셨어요. 이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위로TV라고. 맞죠? 위로TV. 네, 맞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와서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이런 공간을 만드셨어요. 오 대표님의 그 커다란 그 큰 뜻을, 저희가 어찌 감히 그걸 헤아리시겠습니까? 그분의 뜻은. 팀장님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나요? 조회수 10만 한번 찍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올해는 좀 라이너님 덕을 봐서 유명해졌으면. 이제 막 욕망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제 뭐 출산도 다 했고요. 네. 사실 저희는 그 댓글을 다 보고 있거든요.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 어떤 거죠? 그 저희가 초심을 잃고 그러고 있다. 옮기려고 한다. 네, 다 이제 수용해서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도록. 어떤 게 본연의 모습이죠? 변호사 같이 좀. 변호사같이. 김철구 변호사님은 좀 어떠세요? 시즌2부터는 뭔가 캐릭터만이 아닌 컨텐츠를 많이 살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과연 그게 될지는 잘 의문이긴 하지만 캐릭터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뜨신 그 눈과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고소한 영화 읽기 시즌2 첫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작품은 상당한 명작입니다. 대단한 명대사를 많이 남긴 작품인데요. 자, 호의가 계속되면 뭐다? 바로 이 명대사가 나오는 작품이죠. 오늘 다룰 작품은요,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토막살인이라는 그 잔혹성과 대상이 어린이라는 것 때문인지 대통령까지 수사에 관여하지만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가짜 범인을 만들어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거죠. 이 대담한 계획을 맡게 된 것은 광역수사대의 에이스 최철기 반장. 경찰대 출신에게 승진이 밀리던 최철기는 승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합니다.
상부에서는 들통나더라도 최철기만 쳐내려는 생각이고 최철기도 그 정도는 알죠. 최철기가 선택한 것은 조폭 출신 건설업자 해동건설의 장석구. 장석구는 최철기의 거래 제안을 질색하며 거절하지만 최철기는 장석구를 협박하며 일을 맡게 만들고 장석구는 아동 성폭력 전과가 있는 이동석을 내세우기로 하는데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한편 태경그룹에게서 스폰을 받고 있는 검사 주양은 태경그룹의 회장 김양수의 비리사건 조사를 주도하던 최철기 때문에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최철기 그놈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그놈한테만 벌써 2번 틀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건을 맡은 최철기는 의기양양하고 주양은 최철기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수사관은 경찰 눈치를 보고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초반에 주도권을 잡은 건 최철기지만 아이, 병신저.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장석구가 경쟁 상대인 김양수 회장을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르고 주양은 장인어른의 영향력으로 최철기가 맡은 이동석 사건을 맡게 되고 사실은 이동석이 배우이며 최철기가 이 모든 사건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철기는 주양의 골프장 사진으로 맞불을 놓고 주양은 자신의 수사권을 동원해 최철기를 압박하는데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점차 주도권을 잡아가는 주양, 갈수록 위기에 몰리는 최철기. 결국 최철기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강구하게 됩니다. 광역수사대의 에이스이지만 승진을 위해 양심을 버린 최철기. 검찰청에 뺀질거리는 스폰서 검사 주양. 이 두 사람이 벌이는 권력 대결, 대한민국 검경 대립을 그린 가장 뛰어난 작품. 고사한 영화 읽기 시즌2 첫 번째 작품은 류승환 감독의 부당거래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적인 영화 부당거래에 대한 소개를 보고 오셨습니다. 감상부터 좀 듣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승범이 이렇게 능글스럽게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연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최종화 변호사님 감상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약간 검찰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 그렇죠. 보여주셨는데 제가 센 것만 15번 이상이고요. 비방용 단어인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존재. 이 단어로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최고의 영화다. 최고의 몰입감. 모든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눈이 호강했다라는 느낌. 자, 부당거래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변호사분들이 볼 때 이 영화에서 드러나 있는 검찰과 경찰의 모습, 이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영화의 배경도 2010년이에요. 지금부터 11년 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양이 뭔가 말을 하면은 검사실에 있는 그 직원들이 기립을 해요.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하느라 바쁜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주양은 거기 남자 직원분 아마 검찰 수사관일 거예요. 그분한테 청소 좀 해라 라고 반말로 이렇게 시켜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전체가 경찰의 모습인데. 아, 지금 이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준비한 내용이죠. 아니 잠깐 나는 검찰이랑 경찰 모습 얘기하는데 자꾸 수사관 얘기해. 반전으로 잘 나오는데. 네. 네, 검찰과 경찰을 이제 또 보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있었어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2가지 정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앞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줄로 욕하자면 이거고요. 여러 줄로 해드릴까요? 아, 좀 더 말씀해 보시죠. 전문가답게. 편집각인 것 같은데. 그럼 경찰의 어떤 재량이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권한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큰 권한이네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법이 바뀐 걸 모르셔가지고 보통 고소 고발을 하실 때 검찰청에다가 고발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왠지 검찰청에다가 하면은 형이 더 세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요즘은 경찰에다가
하셔야 돼요. 검찰청에다 하면은 그 관할 때문에 경찰청으로 이제 이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일단 피부에 와닿는 점 이런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경찰 가서 조사 받았는데 문제 처분 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경찰들이 경찰 조사는 끝났고 이제 곧 검찰로 송치할 거니까 뭐 몇 달 걸릴 거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기소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수사가 종결되던 불기소 의견이든 기소 의견이든 무조건 검찰 송치를 시켜서 끝났는데요. 이제 종결권이 경찰이 가져왔다는 거는 일단 수사 받으시고 검찰로 송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냥 끝났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검찰로 송치됐어요 라고 하시면 긴장하셔야죠. 오, 내가 기소 의견이구나. 김철구 변호사님은 검찰과 경찰의 모습 어땠습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실제로 겪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나오는 모습이 어디서 봤죠? 없어요. 근데 다 떠나서 검찰과 경찰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는데 차이점 나는 모른다. 역시 아는 게 없는 위트니 스토리 부릅니다. I have nothing. 좋습니다. 곽 팀장 혹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 뭐 상명하복 관계로 많이 그려지는데요. 별개의 조직인 게 맞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느낀 게 언론을 대하면서 좀 경쟁을 하잖아요. 경찰과 검찰이요. 실제로 그런 거는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찰이 어떤 수사를 굉장히 잘해서 부각되면은 검찰도 조금 이제 견제해서 우리가 더 잘해? 약간 이런 걸로 조금 언론을 신경 쓰는 부분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운 좋은 양아치다. 네. 미꾸라지 같아서 얄밉지만 하지만 또 실제로 있을 법한 캐릭터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장 현실성 있는 캐릭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엄청 권력공을 맞은 어린애 같은 캐릭터죠. 애기스럽잖아요. 뭐 셔츠기가 옷을 벗고 무릎 꿇으니까 뭐 이도저도 없이 막 친해져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막 이러고. 근데 쓸다른 기술은 참 놀라운 사람이다. 주양. 어떻게 안 보고 저도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 보고 잔을 안 넘치게 따르는 건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그 느낌만으로. 네. 최철기는 뭐 유해진을 쳐낼 때 더 많은 좀 약간 좀 장치를 좀 마련해가지고 좀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한 바람에 이제 수명을 셀프로 단축을 시켰죠. 본인이라면 그렇게 장치를 두르실 건가요? 그렇죠. 아 저를 내칠 때도? 그렇다고요? 그럴 거라고요? 마데오라는 이제 마동석 네, 분이 연기,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면은 신념이나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게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마데오가 정상적인 직업 의식이 경찰의 있는 어떤 직업 윤리를 갖고 네. 있는. 오락실에서 와이로 받았는데 형이 빌린 거예요 그거. 빌렸다고 하는 게 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즌2부터 보시기 시작한 분들은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즌2에도 여전히 돌아온 바로 그 코너 디테일 전쟁 디워, 이 코너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최종화 변호사님 시작해 주시죠. Let's get it. 이번에 좀 준비 좀 해놨어요.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영화 초반에 그 유민철과 무슨 발전소인가 어디 뭐 그런 데서 대치하는 씬이 있어요. 네. 희생된 아이 중에 한 명의 그 삼촌인 형사가 정당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진짜 그 유민철 머리에다가 총을 쏴요. 근데 유민철도 이 자세로 있다가 총을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을 머리에 박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을 쏴가지고 죽인 거였죠. 네네. 이거는 정당행위가 절대 안 되고요. 아마 이 경찰은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징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피해자하고 친척인 형사가 이 수사에 투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유해진이 이동석한테 증거 불충분히 무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의 증거 불충 조용히 좀 해줄래 좀? 사례 들여서. 그러니까 검찰의 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하고 법원이 그 무죄 판결을 한 거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실체 진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거 이 측면에서는 비슷한 게 있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이 영화처럼 실제로는 유죄인데 검찰의 수사 결과 불기소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법원에서도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실체 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그래도 뭐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요거는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해진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양아치로 나오는데 이 말을 딱 날리길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거는 뭐 변호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일단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그런 데서 구르던 사람이 알기에는 너무 깊은 내용. 네,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해봤겠죠. 그렇죠.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해진이 심신미약을 이제 얘기하면서 형법 10조 1항 언급을 하죠. 이동석 같은 경우에는 그 동종 전과와 그 처벌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또 언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또 많이 받았었죠. 곽 팀장님 혹시 덧붙이실 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김 회장이 구속 피의자잖아요. 보시면 이제 죄수복을 입고 주양이 찾아가죠. 근데 약식 명령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구속을 시켜놓고 벌금으로 끝낸다? 이 약식 명령이라는 건 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검찰이 내가 얘한테 벌금형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 사안을 구속을 시킨다. 이거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아예 앞뒤가 안 맞는. 네, 앞뒤가 안 맞고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한들 약식 명령이 나갈 건 구속 취소를 하죠. 그리고 그 주양이 평검사잖아요. 1, 2개 평검사. 1, 2개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근데 회의실에서도 딱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이 검사가 본인이 혼자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어쨌든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 의견서를 써가면 부장도 결재하고 차장도 결재합니다. 근데 마치 주양한테 뇌물을 먹이고 뭔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게 굉장히 어색한. 또 부장검사는 좀 강직하잖아요, 또 캐릭터가. 근데 그 부장검사가 분명히 사인을 했으니까 약식 명령으로 풀리고 하는 거거든요. 역시 팀장님다운 이런 프로다운 날카로움이었다. 김철구 변호사님은 저는 그냥 한 가지 첨언하자면 최종호 변호사님이 그 10조 1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일명 아청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아청법 19조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법 10조 1항이나 2항 또는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인정받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거기까지 신경 못 썼는데요. 자,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 하나씩. 일단 주양이 나오는 장면은 다 너무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또라이 같잖아요, 보면요. 뭔가. 근데 맞아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정말 비굴하게 진행해야 되는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저도 나 오늘 무릎 꿇고 전화했어 이런 표현을 저도 쓰거든요. 그런 대사 치는 게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캐릭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뜻인 것 같고요. 태경 회장이 주양한테 뇌물로 주는 시계가 있어요. 네. 제가 뭘 뇌물로 줄까 좀 유심히 봤는데 이게 글램락이라는 브랜드더라고요. 글램락. 그래서 이 모델이 한 160만 원대. 한정판이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좋은 고급신 건 맞는데. 아 그래서 기자한테 다시셨구나. 그렇지. 주영이 그래. 말이 되네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였으면 기자를 안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협찬일 거예요. 이 브랜드에서 협찬해가지고 이거를. 태경 회장님이 이렇게 좀 씀씀이가 되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하필이면 또 건축업자 분들이시고요. 건축과 재개발의 전문가로서 이 장면의 디테일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건물이 다 거의 다 지어졌는데 입찰 얘기를 계속 하는 걸로 봐가지고 아마 이 건물을 짓는 그 시공자 입찰 당시에 태경이 털려가지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대신에 해동이 이 시공자로 선정이 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입찰 과정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건물은 지어졌고 아니 이미 그 시공자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갑자기 김양수 회장이 이 건물을 태경 거다라고 하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양수가 수사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공 비용을 잘 못 대니까 아마 이게 뭔가 세금 문제가 털리면서 경매로 넘어가서 얘가 낙찰을 받은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유해진이.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서 이제 뭐 상호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본인이 상가 부장하고 시행까지 다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게 회수하려고 하면은 얘도 이제 돈이 마르니까 유해진은 그래서 애가 타고 김 회장은 그 투자를 회수해서 다시 어쨌든 경매 절차 등이나 이런 매각으로 나오는 걸 의도하려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오, 굉장히 역시 팀장님.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진짜 그러기 잘했네. 네, 모두를 이해시킨 곽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류해진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야지 이런
이런 일은 안 겪지. 투자 계약서도 꼼꼼하게 자문을 받고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시행을 할 생각을 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다니. 그렇습니다. 유해진이 산하를 알았더라면 유해진이 다 이겼을 텐데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수사권정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 검사 영화의 비중이 더 낮아질 것 같아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검사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다 경찰 얘기거든요. 지금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찰의 힘이 좀 더 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 얘기 사실 할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기소만 하지 않나요? 미국 그렇죠. 검사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되게 양복 입고 일하시는 분들로만 나오지 활극을 펼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좋습니다. 유승범 씨가 영화를 또 얼른 찍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타짜3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뭐 덕분에 또 명작을 한 번 더 보게 돼서. 잠깐만,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지금까지? 아니, 한 번 더 보게 됐다는. 한 번 더. 네.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지. 아, 알았어요. 네. 지금 이렇게 싸워. 너무 웃기라고. 평소에도 싸우나요, 이쪽은? 싸울 근본이 아니죠, 서로가.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모든 걸 다 이제 수용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왔던 시즌2 세 분의 소감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이 덜 풀린 것 같은데 갈수록 더 입을 풀어서 오겠습니다. 이대로 되면은 이렇게 두 분이랑만 할 수 있으니까. 최정환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우리 박 팀장님이랑 함께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갑자기 하시네요. 그냥 마무리 훈훈하게. 네, 그리고 곽 팀장님. 저는 이제 되게 넓은 공간에서 촬영하다가 오늘 좀 좁아지니까 약간 불편한. 네, 이게 좁아야 돼? 나는 라이너님 이렇게 가까이서 뵌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좀 더 친근해지고 좋은 것 같다. 네. 마무리는 훈훈하게. 네. 마무리 훈훈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영화 읽기는 이제 시즌2가 시작됐기 때문에 매주 진행하고요. 우리가 파헤칠 영화도 많고 또 재미있는 기획도 많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아주 대단한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